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여사 특별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사실이 아닌 얘기 자꾸 하는데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 거는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여당 반대로 2023년 4월에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돼서 지금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인 것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 결정하고 수사를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여당 추천권 배제 및 상시 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본인이 했던 것은 다 잊으신 것 같습니다.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도 이 법이 통과되는데 함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위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기존 5억에서 7억까지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명도 소송 유예 조항 등 구제 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피해자 결정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특별법 제정 시 정부와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 보완 입법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바를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무책임하게 그저 현실을 외면하고 법안을 지연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정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정책위원장께서 하실 거니까 제가 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미 밝혔던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습니다. 정부가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사항이 한 두 개가 있는데요. 여가인은 잼버리 파행 규명을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숨은 김영숙 장관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결국은 낙마하면서 불가피하게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관을 그 자리에 두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가위가 법안 처리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경질하고 파면시켜야 될 장관들은 그냥 놔두고 일을 해야 될 장관들은 선거 때문에 다 빼내서 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일이 될 일이 있습니까? 부산 엑스포트기도 119대 29라는 충격적 결과를 남긴 외교 참사 앞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가 되는데 정리하는 회의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외교적 참사가 일어났고 책임자들이 있는데 상임위조차 여는 것을 이 특별위원회 여는 것조차 반대하고 협조를 안 합니까? 그동안 부산 엑스포 특위에서 해외 출장 다닌 의원들은 도대체 뭡니까? 출장 갈 때는 여야가 없이 가고 이제 책임을 묻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 규명하자 하니까 여당원들은 다 주랭랑 치고 상임위 오지 않는 이런 행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정말 부적격 인사입니다. 본인 스스로 방송통신분야 전문성이 없다고 시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전문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 법 5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후보자는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채 2인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대놓고 법을 어기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된 주된 사유가 이것이라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또다시 2인 체제로 중요한 결정, 방송사 매각이나 사유화를 결정한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하고 전문성 없는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 누명 씌우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후에 검찰 내 징계도 없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이후에 다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BBK와 다스에 면죄부를 주고 도리어 그 면죄부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풀어줄 사람 목살이 시키고 잡아야 될 사람은 봐주고 이런 정치검사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도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부적격 인사입니다.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지수가 77.5로 4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2달 연속 82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내수 판매,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고용수준 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응답기업 중 31.7%가 자금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응답을 합니다. 매출액 30억 미만으로 한정할 경우 43.7%가 자금사정이 더 악화됐다고 답해 규모가 작을수록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고금리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합니다. 보유한 대출이 4건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도 42.3%에 달해 다중채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는 1년 전보다 7,000개 늘었지만 종사자 수는 6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고용은 줄이고 홀로 일하는 상황이 늘어난 것입니다. 소상공인 중 총 부채액은 452조 5천억 원으로 26조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체당 부채액이 1억 8,5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300만 원 증가했지만 남는 것이 없는데 빚만 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3천억 원을 반영했고 소상공인 지원을 예산도 5,520억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2 협의체에서 소상공인 지원 3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채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민주당의 제안을 야당의 제안이라고 배관시하지 말고 힘없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법안 통과에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대통령과 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